반갑습니다. 두피부걸관리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모발과 클리닉에 관한 8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저희가 헤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은 모발이라는 주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고객님께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모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본 용어들이나 그 다음에 용어들에 대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려면은 이거를 여러 번 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풀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모, 버진 헤어,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말인데, 과연 우리가 모발을 고객님에게 손상되지 않게 건강하게 헤어 디자인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듣거나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내가 실제로 시술을 했을 때 이게 건강한 상태구나라는 그런 시각적인 것과 촉감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강모가 과연 어떠한 말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발은요, pH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인데, 우리가 건강한 상태의 모발이라고 하면은 화학적 시술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한 모발인데, 이거를 우리가 모발의 이력이 없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pH와 모발의 변화에 대한 표를 보여드렸는데 0에서 14 기준으로 했을 때 7을 중성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산성인데, 모발은 pH 4.5에서 5.5, 이 동일한 말이 또 약산성 4.5에서 5.5, 이게 모발의 등전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버진 헤어의 상태, 즉 건강한 모발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은요, 경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단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모발의 큐티클층이 단단한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모발이 수렴 또는 안정화된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발이 안전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한 모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염색이나 펌을 한번 했을 때에는 모발이 약산성에서 알칼리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된 모발을 저희가 pH 전처리제를 사용해서 모발의 등전점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시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화를 하기 전에 pH 밸런스를 도포하고 이러는 게 일제인 알칼리제로 인한 모발의 등전점을 우리가 다시 건강하고 안정화되고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주까지는 날씨가 여러분들 이게 가을이 오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낮에는 또 너무 습하고 저녁에는 또 선선해서 모발에 저도 이 장곱슬이 있는데 날씨가 습하니까는 드라이를 해도 빨리 풀리고 그 다음에 머리가 부시시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제가 클리닉 제품들을 여러 가지들을 계속 테스트 보고 있고 저도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 피부 타입이 복합성이고 이렇게 오일리한 타입이 잘 맞지가 않아요. 민감성 피부여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주고 나서 제가 샴푸를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이 트리트먼트 제품들 이런 것들 여러 개 써서 손에 이게 묻어 있었는지 제가 이 귀 쪽을 만지고 했더니 이 귀랑
라인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살짝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아, 그 사람의 모발 상태와 두피 상태에 맞는 샴푸제와 트리트먼트제를 추천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트리트먼트제를 이렇게 크림 타입이랑 이렇게 미스트 타입이랑 이렇게 앰플 타입이랑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해 봤는데 아무래도 앰플 타입이나 미스트 종류는 빨리 조금 증발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시카로 되어 있던 시카 성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크림 타입 중에서도 묽은 거 말고 좀 매트한 느낌의 이렇게 트리트먼트들이 오랫동안 이 윤기나 부드러움이 유지된다라는 거를 저도 지난주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 환절기 때 해보니까 제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발 케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발의 이력이나 모발의 상태가 손상되었다. 즉, 데미지가 있다. 즉, 또는 모발이 알칼리화 되었다. 그리고 모발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꼭 화학적인 시술만으로 모발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습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영을 가거나 아니면은 찜질방을 가거나 하면은 덥고 그 내부에 있는 온도와 그 다음에 수영장에 있는 그 물, 바닷가의 물,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이를 집에서 했을 때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발이 손상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샴푸를 하고 나서 머리카락을 비비면 마찰이 모발의 표면에 있는 큐티클층끼리 마찰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발에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큐티클층이 여러 겹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렇게 비비게 되면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이 발생하고 큐티클층이 얇게 벗겨지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모발이 거칠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발이 부시시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들고 와봤는데요. 여기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은 열로 인한 모발 손상 케어하기. 열은 우리가 다양한 자외선, 태양광, 매직기로 인한 직접적인 열, 블로우 드라이로 인한 간접적인 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여름철에 모발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가 모발이 손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딱 보았을 때는 모발에 일단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없고 또 밑에 보시면은 부시시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발을 케어하고 그리고 모발을 트리트먼트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에 모발에 앰플을 도포하고 모발에 부스터를 이렇게 도포하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 앰플 그 다음에 부스터, 에센스, 그 다음에 토너, 이런 토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만화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프로테인, 그리고 리페어, 시카 이런 단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발을 케어한다라고 보면은 시카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고 결국에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제품들, 트리트먼트 제품들 보시면은 우리가 리페어 이렇게 재생시키다, 복구시키다 라는 그런 느낌의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손상된 머릿결을 우리가 영양으로 클렌징 하는 게 시카
리페어 시카 샴푸입니다. 복구도 시키면서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리닉 샴푸는 세정력이 두피 샴푸에 비해서 세정력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성 피부나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렇게 유분기가 잘 생기는 모발에는 이 리페어 시카 샴푸, 이 모발 클리닉 샴푸 전용 샴푸를 쓰게 되면은 유분기가 조금 더 빨리 생긴다고 느낄 수도 있고 유분기 제거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피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열이 잘 못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렇게 케어 제품들은 여러분들께서 속을 꽉꽉 채워주고 그 다음에 더 단단하게 해주고 하루 동안에 그 단백질이 모발 속에서 모피질 속에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큐티클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미스트나 에센스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잘 헹궈 주시고 그리고 본인 두피나 모발 상태에 맞는 샴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두피 모발 관리학 수업을 하면서 모발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모발이 이렇게 두피에 있는 모공으로부터 이렇게 난 머리카락, 즉 모발을 우리가 직접 샴푸를 하면서 그 모발의 상태를 느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용을 하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도 클리닉을 했을 때 모발의 상태가 클리닉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윤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발의 8가지 기능과 클리닉 접근 방법에 총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윤기, 두 번째 탄력, 세 번째 보호, 네 번째 접착, 다섯 번째 강도, 여섯 번째 수분, 일곱 번째 율동, 여덟 번째 힘입니다. 우리가 그 머리카락 클리닉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모발에 윤기가 있다라는 것은 머리카락 표면 그 큐티클층이 매끄럽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기가 좋으면은 빛을 잘 반사해서 반짝이는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두피랑 모발 케어를 하고 나서 물기를 제거하고 딱 모발을 드라이기로 건조했을 때 머리가 반짝반짝 거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력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모발에 영양을 주었으니 보통 영양을 줄 때는 건강한 모발에 클리닉을 할 때도 있지만 손상된 모발을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클리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우리가 클리닉이 잘 되었다라는 것은 모발의 탄력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늘렸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을 말하는데 이 탄력은 이때 이 탄력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화학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이 부분은 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여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모발에 클리닉을 하게 되면은요, 손상된 모발의 손상을 다시 복구시켜주고, 그리고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클리닉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리닉을 하는 것도 클리닉을 합니다. 그리고 모발은 우리가 총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큐티클층, 모발 속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큐티클층에서 복구 매직, 즉 신데렐라 클리닉, 그 다음에
아우미 미친 클리닉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케라틴 접착을 통해서 모발의 윤기나 부드러움을 얻을 수 있는 클리닉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큐티클층이나 케라틴 구조 사이를 붙여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발이 그 충무가 교정된 느낌을 볼 수도 있고요. 모발이 윤기가 있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클리닉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속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케라틴 단백질 접착을 많이 하게 되면은 화학적인 다른 펌이나 이런 염색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모발에 클리닉을 했을 때 우리가 클리닉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발의 강도, 자, 모발을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고 잘 버티면은 모발에 클리닉이 잘 되었구나, 모발이 건강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속에 수분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발이 여러분들 클리닉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자, 수분을 너무 이렇게 많이 제거하거나 손상된 모발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수분감이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에센스 처리를 머리를 샴푸하고 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끝쪽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모발의 클리닉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발 내부에 있는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물도 잘 마시고 마무리로 샴푸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가 트리트먼트 젤을 할 때 수분감이 많이 들어있는 트리트먼트 젤을 사용하시고 큐티클층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린스나 에센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을 했을 때는요, 모발이 윤기가 나고 부드럽기 때문에 클리닉 광고들을 보시면은 파리도 미끄러지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리듬감이 생겨서 율동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클리닉의 접근법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모발이 가지는 힘입니다. 이 모발이 스스로 형태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발의 클리닉적 기능이 잘 되었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펌을 하고 나서 펌이나 컬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커트를 하러 오셨을 때 모발을 다듬거나 아니면은 모발 다듬고 나서 이렇게 클리닉을 해드렸을 때 색상이 진해지고 그리고 컬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클리닉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모발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 두피 모발 관리학 수업을 하면서 3, 4주 정도 이렇게 수업을 서로 상호 실습을 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두피 관리나 모발 관리에 대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저희는 또 대부분 뷰티 하면은 관리는 필수잖아요. 이 피부도 그렇고요. 맞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업했을 때, 상호 실습을 하고 했을 때, 과연 두피 관리가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또 궁금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단순하게 모발이나 두피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장기전으로 봤을 때 실제로 두피가 관리가 되어서 모발이 나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시중에 많은 탈모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또 두피 전문 관리 샵들도 이렇게 한때는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병원에서 탈모약들을 처방하고 또 가발을 맞추어서 쓰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용실에서도, 일반 미용실에서도요, 두피 관리 매뉴얼이 있고요. 이제는 또 염색방에서도 두피 매뉴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또 다른 그 반가운 미용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네일샵에서도 헤드 스파를 하기를 원하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용실 옆에도 그 네일샵인데 두피 관리 헤드 스파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탈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 시장이, 그 수요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음의 비결이, 그 동안의 비결이요, 머리숱, 그리고 건강한 머릿결,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과연 두피 제품을 고객님께서 두피 관리 계속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 샴푸를 쓰면 머리가 진짜 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병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약을 처방해줘서 먹으면은 머리가 난다는 걸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용실에서 저희가 두피 관리를 하게 되면은 드라마틱한 이런 결과는 한 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내가 다른 데서 단독으로 염색을 했을 때랑 저희 미용실에서는 염색을 하고 헤드 스파를 기본 매뉴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 미용실에는 거의 5년에서 10년 이상의 단골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염색을 하고 클리닉을 했을 때 머릿결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저한테 진짜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추천을 할 때 모공에 연모제가 남지 않아서 깨끗하게 해놔야지 시간이 지나서 약제의 작용이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남게 되면은 모공 주머니 자체가 약해지고요. 그 모공에서 나는 머리카락 자체가 또 약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샴푸를 지금 한 적인데 제가 선물 받은 거를 썼는데 그게 저한테 안 맞았는가 봐요. 그래서 두피가 한 며칠 계속 간지러워가지고 결국에 3일 전에 제가 가려움증에 좋은 연두색, 여러분들에게 그거 사용해드렸던 프레쉬 샴푸를 썼는데 한 3일 쓰니까 괜찮아지네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직접 써보고 느껴야지 이게 더 고객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지 여러분들 탈모를 일으키는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렵고 뾰루지가 나고 이랬기 때문에 모공이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 샴푸를 이렇게 기능성 샴푸를 써보니까 제가 쓸 때 2번을 썼어요. 2번씩. 하루에 샴푸를 2번씩 했거든요. 한 번 할 때 애벌 샴푸 한 번, 그리고 본 샴푸를 한 번 이렇게 했었을 때 방치 시간을 무조건 5분에서 10분을 뒀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3일 동안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려움증이 완화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미용실에서 관리를 했을 때에는 모발이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유지시켜 줄 수 있고, 탈모를 일으키는 그 요인들, 그 염증, 그리고 가려움증, 이러한 것들을 각질,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고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샴푸 같은 거
탈모 전용 샴푸가 있는데 탈모 전용 샴푸는요. 최소 6개월 정도 쓰셔야지 탈모의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유전적인 탈모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유지 차원에서라도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 그럴 때 쓰시면은 왜 써야 되냐면은 모발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빠지고 하니까 다시 나게 하려면은 두피 기능성 샴푸, 그래야지 양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두피 샴푸를 쓰셔야지 모근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모발이 굵고 힘있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를 꾸준히 하게 되시면은 탈모의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발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고객님께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